동물에게 짝을 구해야 하는 과정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쥐나 판다처럼 데이트를 해야 한다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가 다소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러한 구애 행동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냅니다. 우리가 자이언트 판다처럼 행동해야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볼게요. 우선 짝짓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인간이 판다처럼 짝짓기를 하는 세상에서 암컷은 1년에 한 번 봄에 기껏해야 며칠 동안만 매우 짧은 번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여성이 건물 높은 곳에서 라푼젤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동안 그녀의 애정을 얻기 위해 젊은 경쟁자와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격렬한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운이 나쁘다면 여성은 싸움이 끝난 후에도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떠나면서 그녀는 당신을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야심찬 두 경쟁자는 그 후에도 몇 주 동안 구애를 시도하며 놀라울 정도로 끈질긴 방식으로 열띤 말싸움을 합니다. 결국 상대 구원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여성은 마침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이러한 오랜 라이벌 의식과 여성의 망설임이 오히려 여성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마다 잠재적인 라이벌을 물리쳐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분명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만남을 앞두고 성 전체를 건설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맨손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이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파트너와 자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만약 우리가 보거처럼 데이트를 한다면 그럴 거예요. 사랑이 생각날 때마다 모래성을 쌓느라 바쁠 거예요. 손을 힘차게 움직여 모래의 모양을 만들고 아름다운 산등성이와 계곡을 만들어야 하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7에서 9일 정도면 걸작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꿈의 집은 눈에 띄기에 충분히 예쁘면서도 도둑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운이 좋다면 멋진 여성이 그걸 보고 관심을 갖고 재미에 동참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 멋진 보금자리에 집을 짓게 될 겁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훌륭한 가수가 되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생쥐처럼 로맨틱한 노래를 부르려면 성대에 특별한 비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독특한 고음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생쥐가 만드는 노래는 인간의 청각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우리도 뭔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잠재적 파트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또한 다른 목소리 톤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상시 수다를 떨 때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목소리를 내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쥐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우리의 연애 상대는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지 못할 겁니다. 쥐는 세레나데에 관한 한 자신만의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암컷 쥐는 친척이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노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암컷 쥐가 참신한 것에 감명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설치류와 이런 공통점이 있었네요. 상대가 여러분을 앵글러피쉬에 비유한 적이 있다면 절대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집착이 강한 남자친구라는 신호로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짝짓기에 있어서는 올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수컷은 말 그대로 암컷을 물어뜯고 접착제처럼 암컷에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수컷은 말 그대로 기생충이 되어 암컷의 몸에서 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암컷의 몸집이 훨씬 더 큽니다. 어느 순간 수컷은 암컷에게 흡수됩니다. 문어의 세계는 이미 꽤나 신비롭기 때문에 문어의 짝짓기 의식이 독특할 것이라는 건 별로 놀랍지 않아요. 물론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문어종처럼 행동하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보디가드가 되어야 하죠. 좋아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자신만의 작은 소굴을 만들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변장을 해야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애초에 당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를 위해서요. 일부 교활한 문어들은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른 수컷을 속이려면 암컷으로 변장해야 해요. 눈에 띄지 않게 경비원들을 지나치려면 위장에서 외모와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문어는 꽤 반사회적인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컷에게 다치지 않으려면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바우어새에 대해 알아볼게요. 호주 북부에 사는 천재적인 건축가들이죠. 바우어새처럼 행동하려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쇼를 보여줘야 합니다. 춤이나 화려한 의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바우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뼈, 인공물, 돌 등 온갖 종류의 물건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나만의 개인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재적인 파트너가 지나갈 때마다 구조물 밖 출구 쪽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멋지고 화려한 물건 컬렉션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리한 트릭이 있습니다. 크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물건을 배치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로맨틱한 거처를 구성할 때는 큰 물건은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그래야 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실제보다 더 크고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경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영리한 트릭이죠. 닷거미는 데이트 준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싶으신가요? 선물을 준비하세요. 파트너에게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들고 다가가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선물을 건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한때 이 행동은 사려 깊은 헌신의 표시로 여겨졌어요. 잠재적 배우자에게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배려심이 깊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 행동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닷거미 암컷은 때때로 잠재적 짝을 잡아먹기를 꺼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탐험을 즐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바트로스의 짝짓기 패턴이 적합합니다. 알바트로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수년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나 평생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 쌍이 되면 서약과 반지를 교환하는 정교한 의식으로 서로를 환영합니다. 가끔 남녀를 인꼬 같은 한 쌍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모란 앵무라는 작은 앵무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앵무새들은 그 이름만큼 애정이 넘칩니다. 앵무새와 같은 로맨스는 여러분과 파트너가 고등학교 시절 연인처럼 서로를 다듬어주고 수다를 떨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멋진 집을 짓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겠죠. 여러분의 사랑이 이새와 비슷하다면 두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할 거예요. 또한 이별은 완전한 비극이 될 겁니다. 모란 앵무에게는 사랑하는 상대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 새들은 말 그대로 시련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